안녕하세요. 3분 안과입니다. 오늘은 함께 보는 안과 뉴스 시간으로 옵살몰로지 타임스라고 하는 안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각종 뉴스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의역하자면 엄마 아빠가 믿으면 안 되는 아이 눈에 대한 7가지 오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아이가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첫 번째로 TV,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아이들의 눈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오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라이트가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 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블루라이트가 방출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안경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눈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에 의해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양보다 저 바깥 태양광을 통해서 받는 블루라이트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20, 20, 20 룰을 지키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막 열심히 보고 나서 약 20분 정도, 매 20분마다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20피트 떨어진 곳의 사물을 약 20초간 보면서 눈을 풀어주어라. 20피트가 대충 한 6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20피트 아니더라고요. 이건 말을 만들려고 20피트라고 한 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산 꼭대기나 교회 첨탑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허공을 보면 도움이 안 되고요. 멀리 있는 사물을 한 20초간 계속 쳐다보면 눈에 일단 조절이라고 하는 눈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풀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에는 좀 더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 아이가 그러니까 시력을 잃을 만한 일들이 어른들한테만 나타난다는 오해를 하지 마라, 착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시력을 잃거나 실명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약시란 뜻이고요. 요거는 사시라는 뜻입니다. 약시나 사시가 제때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시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선천녹내장이라던가 망막모세포종 같은 그런 심각한 질환에 의해서도 시력을 잃을 수 있다. 망막모세포종은 시력만 잃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튼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듬직해 보이는 아이가 보이는데요. 제목은 Far-sighted children이라는 말은 먼시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시가 있으면 무조건 안경을 써야 한다는 오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거나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AAO라고 미국 안과 학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체에 따르면 그 먼시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안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시력 교정 안경은 만약에 한쪽 눈에 비해서 한쪽 눈이 너무 지나치게 먼시가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상이 흐리게 보여서 예를 들어 사시를 유발할 정도, 그러니까 먼시가 너무 심하거나 한쪽 눈 시력이 안 좋으면 눈이 돌아가거나 모이거나 하는 사시가 생기거든요. 그럴 정도가 아니면 굳이 안경은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 번째씩이나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나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번째, 아이가 뭔가 눈을 아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이 핑크아이라는 말이 우리가 결막염이라고 하는 눈병을 의미하거든요. 아이들한테만 눈병이 생길 것이라는 착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어떤 나이를 막론하고 눈병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위생관념이 성인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눈병을 옮아서 학교를 안 가거나 하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더 눈병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른들이라고 눈병에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눈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수면 중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또 눈병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많은 안약들이 보이죠. 뭐 여기는 사실 녹내장약으로 보이는 약들도 있는데 제목은 눈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 안약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결막염은 감기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것이고요.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넣고 어떤 눈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세균성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항생제를 써야 하죠. 근데 보통 안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과 선생님들이 눈병에 걸렸다고 하면 항생제도 같이 처방을 하거든요. 뭐 드물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어떤 눈의 장벽이 깨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성 결막염이 촉발되거나 이럴 위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항생제 안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한테도 뭐 같이 처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눈병은 바이러스 질환이고 항생제만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시력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눈 검사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눈 검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 검사와 검진은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헷갈리시죠? 보통 이제 눈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소아과나 이런 데서 이제 눈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검진만으로 모든 눈 검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진을 통해서 어떤 심각한 눈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의사에게 진료를 봐서 전체적인 눈의 정밀 검사들을 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그냥 예전에 검진 받았는데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마지막은 뭐 아이가 돋보기를 들고 있는데요. 좀 내용이랑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이 아이 눈에 해롭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태양을 정면으로 직접 보는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요. 태양에 노출되는 것이 무조건 아이 눈에 나쁘다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눈이 건강하게 잘 발달하고 눈의 성장을 하는데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적절하게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근시에 대해서 함께 보는 안과 뉴스 재생란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 중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자외선을 쬐을 경우에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근시가 나빠지는 걸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아이의 눈에 나쁘다는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노출이 아주 많을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백내장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선글라스를 낀다던가 이런 것들도 성인의 연령에서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성인이랑 조금 똑같이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기 소개한 거 말고도 사실 저도 안과 의사지만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느꼈던 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